ATM에서 돈이 안 나옵니다. 카드를 긁어도 승인 거부예요. 월급이 안 들어오고 마트 지낼 때가 텅 비어 있습니다. 통장에 1억이 찍혀 있는데 라면 하나를 못 사요. 이게 뱅크런입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국 가계부채 1968조 원, GDP의 90%입니다. 이 돈이 동시에 움직이는 순간 72시간 안에 당신의 일상이 무너집니다. 집계약은 파기되고 신용불량자가 돼요. 어제까지 평범했던 삶이 3일 만에 끝나는 겁니다. 오늘 그 72시간을 시뮬레이션 합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뱅크런이라고 하면 대부분 은행이 파산하는 걸 떠올리시죠? 근데 진짜 무서운 건 그게 아닙니다. 돈의 이동이 멈추는 겁니다. 돈이 안 돌면 경제가 얼어붙고 경제가 멈추면 사람도 못 움직여요. 2015년 그리스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그해 여름 그리스 정부가 갑자기 뱅크 홀리데이를 선포했습니다. 은행 문을 아예 닫아버린 거죠. 아테네 시민들은 하루에 60유로, 우리 돈으로 9만 원 정도밖에 못 뽑았습니다. 통장에 수천만 원이 있어도 소용없었어요. 진짜 아이러니한 건 관광객들한테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로 신혼여행 온 부부가 있었거든요. 호텔 체크아웃을 하려는데 카드가 안 먹히는 겁니다. 해외 송금도 막히고 현금도 없고. 결국 이 부부는 현지 종교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귀국했습니다. 신혼여행이 난민 신세가 된 거죠. 그리스 경제의 핵심인 올리브 산업도 마비됐습니다. 유통업자들이 농부들한테 줄 현금을 구할 수가 없었거든요. 아무리 창고에 올리브가 쌓여 있어도 거래 자체가 안 되니까 썩어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돈이 멈춘다는 것의 실체입니다. 통장 잔고는 숫자일 뿐이에요. 현금이 손에 없으면 그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보다 2년 앞서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2013년 키프로스 사태인데요. 처음엔 하루 인출 한도가 260유로였어요. 그런데 상황이 악화되니까 100유로로 확 줄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14만 원이에요. 한 달이 아니라 하루에 14만 원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정부가 은행을 살리겠다면서 예금자들 돈에 손을 댄 겁니다. 10만 유로 이상 가진 사람들한테 최대 9.9%의 세금을 강제로 뜯어갔어요. 내 통장에 1억이 있으면 1,000만 원을 그냥 가져간 거죠. 저축한 죄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레바논 사태는 차원이 다릅니다. 달러 인출이 막히면서 사람들이 자기 돈을 찾으려고 은행에서 인질극을 벌이기 시작한 겁니다. 한 남성은 병원비가 급했어요. 아픈 가족이 있었는데 달러가 필요했거든요. 분명 자기 돈인데 은행이 안 내주니까 결국 총을 들고 은행에 들어갔습니다. 협박 끝에 3만 5천 달러를 받아냈는데요. 놀라운 건 시민들 반응이었습니다. 이 남자를 범죄자라고 욕한 게 아니라 영웅이라고 불렀어요.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하루에만 레바논에서 은행 습격이 5건이나 터졌습니다.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면 치안도 같이 무너진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그리스나 레바논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2023년 미국에서 벌어진 일은 다릅니다. 우리한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실리콘밸리 은행, 줄여서 SVB라고 하는데요. 미국 스타트업들의 돈줄이었던 이 은행이 단 이틀 만에 무너졌습니다. 시작은 채권 매권 매각 손실 발표였어요. 그 소식이 뜨자마자 벤처 캐피털들 사이에서 단체 메시지가 돌았습니다. 슬랙 한 통이었죠. 지금 당장 돈 빼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날 금요일 하루 만에 420달러가 빠졌습니다. 우리 돈으로 56조 원이에요.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은행 파산이 스마트폰 클릭 몇 번으로 일어난 겁니다. 이걸 좀 더 현실적으로 느껴보죠. 직장인 김민수 씨가 있다고 해볼게요. 금요일 저녁에 퇴근하고 뉴스를 봤는데 거래 은행 위기설이 뜬 겁니다. 식당에서 밥 먹으려고 카드를 냈는데 거부됐어요. 뭔가 이상해서 ATM을 찾아갔더니 이미 50명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모바일 이체를 해보려는데 계속 지연 중이래요. 김민수 씨 통장에 1억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 쓸 수 있는 돈은 0원이었어요. 은행은 우리 돈을 금고에 넣어두지 않습니다. 대출하고 채권 사는 데 쓰죠. 그래서 모두가 동시에 찾으려 하면 줄 돈이 없는 겁니다.
자, 이제 뱅크런이 터지면 뭐가 사라지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라지는 건 ATM 안에 있는 물리적인 현금입니다. 기계는 멀쩡히 켜져 있어요. 화면도 작동하고요. 근데 돈이 안 나옵니다. 한국은행이 긴급 자금 수송을 할 수는 있죠. 근데 수백만 명이 동시에 물력도를 물리적으로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트럭이 ATM에 도착하기도 전에 또 바닥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사라지는 게 있습니다. 카드 결제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카드를 긁으면 카드사가 먼저 가맹점에 돈을 줍니다. 나중에 우리한테 청구하는 거죠. 근데 금융 시스템의 유동성이 마르면 이 선결제가 안 돌아갑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김태현 씨 상황을 보죠. 새벽 2시에 손님이 왔어요. 컵라면이랑 음료수를 들고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5분 전에 다른 손님은 됐거든요. 근데 이 손님은 승인 거부가 떴습니다. 한도 초과도 아니고 카드 문제도 아닌데 그냥 안 되는 겁니다. 손님은 화를 내고 김태현 씨도 어쩔 줄 모르죠. 결국 물건을 다시 진열대에 올려놓았습니다. 현금 없고 카드도 안 먹히면 물건이 눈앞에 있어도 살 수가 없어요. 상거래 자체가 멈추는 순간입니다. 개인만 힘든 게 아닙니다. 기업들은 더 빨리 무너져요. 세 번째로 사라지는 건 기업의 단기 자금입니다. 콜 시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기업들이 하루짜리로 돈을 빌리고 갚는 시장인데요. 월급날 현금이 좀 부족하면 여기서 잠깐 빌려서 쓰는 거죠. 근데 뱅크런이 터지면 이 시장이 얼어붙습니다. 중소기업 사장 박영수 씨 이야기를 해볼게요. 직원이 20명인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월급날이 다가왔는데 거래처 입금이 며칠 늦어진 거예요. 평소엔 콜 시장에서 금리 3%에 빌렸거든요. 근데 그날은 15%를 불러도 돈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직원들한테 월급을 며칠만 기다려달라고 했죠. 20년 경력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사라지는 건 환율의 정상가입니다. 평소에 환전할 때 스프레드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위기 상황엔 이게 10배 이상 벌어집니다. 무역업자 최수진 씨는 금요일에 환율 1,460원 보고 계산해뒀어요. 근데 월요일 아침에 확인하니까 1,650원이 된 겁니다. 결제 대금으로 3,800만 원을 더 내야 했죠. 울며 겨자 먹기로 환전하려 해도 마진이 다 날아가고요. 환전 못하면 수익품을 못 받습니다. 악수만의 시작이에요. 다섯 번째로 사라지는 건 마트 진열대 위의 물건들입니다. 한국은 식량이든 에너지든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예요. 수입이 막히면 진열대가 텅 비는 건 시간 문제죠. 대형마트 점장 이경미 씨는 15년 동안 유통업계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출근해서 본 광경은 처음이었어요. 라면 코너가 텅 비어 있었거든요. 냉동식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재기가 시작된 거죠. 그래도 물류센터에서 오겠거니 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수입 중단으로 신선식품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오후에 손님들이 몰려왔습니다. 진열대가 비어있으니까 점장을 찾더라고요. 왜 물건이 없냐고 항의하는데 이경미 씨도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월급입니다. 정확히는 정산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는 거예요. 프리랜서 정민지 씨는 영상 편집 일을 합니다. 지난달에 끝낸 프로젝트 대금 500만 원이 입금될 날이었어요. 근데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은행 전산망 문제로 이체가 안 된대요. 언제 되냐고 물어봐도 모른다는 답만 돌아왔죠. 문제는 정민지 씨 사정이었습니다. 이틀 후에 월세가 빠져나가고 카드값도 결제돼야 했거든요. 돈을 벌었는데 돈이 안 들어오니까 신용 불량 위기에 몰린 겁니다. 일곱 번째로 사라지는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죠. 내일도 오늘 같을 거라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평소에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내일도 카드 되겠지, 월급 들어오겠지, 마트에 물건 있겠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인데 이게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리스 사람들도 그랬고 레바논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국 화폐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의심이 드는 순간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생존 본능이 먼저 작동하거든요. 회사원 강현우 씨 이야기를 해볼게요. 평범한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회식 끝나고 집에 가는데 친구들 단톡방이 난리가 난 거예요. 거래은행이 망한다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처음엔 웃어 넘겼습니다. 설마 했죠. 근데 한 명이 진짜로 돈 뺐다고 인증 올린 거예요. 강현우 씨도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모바일 뱅킹을 켜서 1억 원을 다른 은행으로 이체하려고 했어요. 버튼을 눌렀는데 화면에 지연 중이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을 눌러도 똑같았어요. 그 순간 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뱅크런은 돈이 부족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불신이 퍼지는 순간 시작되는 거예요. 스마트폰 시대엔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 경제가 위험한 이유가 뭘까요? 약점이 많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너무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문제입니다. 환율, 금리, 부동산, 가계부채 이 네 가지가 서로 실타래처럼 엮여 있거든요. 하나가 흔들리면 나머지가 같이 쓰러지는 구조예요. 순서를 한번 따라가 보죠.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폭등합니다. 기름값 오르고 식료값 오르죠. 그러면 한국은행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물가 잡겠다고 금리를 올립니다. 근데 금리가 오르면 뭐가 터질까요? 부동산이랑 가계부채입니다. 2026년 1월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원달러 환율이 1,475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정부가 긴급하게 외환 건전성 부담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내놨어요. 그 정도로 다급한 상황이라는 거죠. 문제는 가계부채의 구성입니다. 1,968조 원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이 1,130조 원이에요. 거의 60%가 부동산에 묶여 있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은행 입장에서 담보 가치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대출을 회수하려고 합니다. 집주인들은 돈이 없으니까 집을 팔아야 하고요. 매물이 쏟아지면 가격이 더 떨어지죠. 하나가 무너지면 5개가 연쇄로 무너지는 겁니다. 영끌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샀다는 건데요. 이게 지금 폭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준호 씨 이야기를 해볼게요. 2021년에 12억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대출이 9억이었어요. 금리 4.5% 기준으로 원리금을 계산하면 월 5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이준호 씨 월급이 600만 원이거든요. 500만 원 내고 나면 100만 원이 남아요. 4인 가족이 한 달을 100만 원으로 살아야 합니다. 식비, 교육비, 통신비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금액이죠. 근데 여기서 금리가 1%만 올라봐요. 월 이자 부담이 75만 원 넘게 늘어납니다. 600만 원 벌어서 575만 원을 은행에 내야 하는 거예요. 25만 원으로 한 달을 버텨야 합니다. 사실상 마이너스 생활이죠. 집을 팔면 되지 않냐고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서 지금 팔면 손해입니다. 안 팔자니 이자를 못 버티고 팔자니 손해보고 완전히 진퇴양난이에요. 1997년 IMF 때는 외환 보유고가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달라요. 외환 보유고는 충분할 수 있어요. 근데 SNS로 퍼지는 공포의 속도가 다릅니다. 가계부채 규모도 그때와 비교가 안 되죠. 국민연금이랑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 사려고 달러를 사면 환율이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 위기감이 더 커지고요. 악순환이 멈추질 않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들을 한 사람의 72시간에 담아보겠습니다. 김상호 씨, 42살 가장이에요. 아내랑 두 아이가 있고 내년에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6시 퇴근길 지하철에서 뉴스 알림이 떴어요. 거래은행 위기설이었습니다. 설마 하면서 모바일 뱅킹을 켰는데 앱이 안 열렸어요. 접속자가 폭주했던 거죠. 집에 와서 저녁 내내 시도했지만 똑같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7시 은행 오픈런을 했습니다. 근데 이미 200명이 줄을 서고 있더라고요. 3시간을 기다려서 겨우 창구에 갔는데 하루 인출 한도가 500만 원으로 제한됐대요. 통장에 2억이 있는데 500만 원만 손에 쥔 거죠. 주말 내내 뉴스만 봤습니다. 월요일까지 영업 중단이라는 속보가 계속 떴어요. 아이들한테 괜찮다고 했지만 김상호 씨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월급 지급이 지연된대요. 퇴근길에 들렀는데 카드가 거부됐습니다. 라면 하나를 못 산 겁니다. 진짜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었어요. 새 아파트 잔금일이었거든요. 8천만 원을 쳐야 했는데 돈이 묶여서 못 보낸 거죠. 계약은 파기됐고 4년 동안 모은 돈이 날아갔습니다. 김상호 씨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2026년 1월 어느 날 우리한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통장에 돈이 있어도 쓸 수가 없어요. 계약은 파기되고 일상이 멈춥니다. 이게 뱅크런의 진짜 공포예요. 상상해보세요. 마트 진열대가 텅 비어 있습니다. 카드를 내밀었는데 승인 거부가 떠요. 그 순간 당신은 뭘 할 수 있을까요? 위기는 터진 그날 대비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해요. 현금 비상금은 있는지, 자산이 한 곳에 몰려있진 않은지, 최악의 상황에서 가족을 어떻게 지킬 건지. 오늘 이 영상을 본 당신은 이미 시나리오를 알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만이 대응할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휩쓸릴 뿐이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편한경제학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